안녕하세요. 원심의 가족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19와 무더위가 심해진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잠시라도 밖에 나오면 땀이 흐르는 요즘이에요. 외출하실 때 물 챙기셔서 수시로 마시면서 건강 잘 지키시며 행복한 일상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행복한 일상이란 무엇일까요? 행복한 일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소소했던 일상들이 멈춘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행복한 일상을 만나야 할까요? 행복이라 하면 그 무엇보다도 마음의 속병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이 제일이 아닐까 합니다. 속병은 화병인데 요즘 말로 하면 노이로제예요. 옛날 할머니들이 많이 앓던 가슴앓이가 노이로제입니다. 근심 걱정은 항상 더 이루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다 보니 늘 불안해하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이것을 번뇌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취가 번뇌예요. 끊임없이 취하려고 해서 취하려는 마음 때문에 내세에 또 다시 태어나게 되죠. 취하려는 마음이 끊어지면 윤회도 없어집니다. 계속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번뇌이며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의 일종이에요. 노이로제는 화병이고 스트레스는 근심 걱정이죠. 그러면 근심 걱정은 어디서 오느냐? 더 가지려고 하는 데서, 더 받으려고 하는 데서 옵니다. 80먹은 어르신이 대중 앞에서 말하려고 하면 긴장하고 떨어요. 잘 보이고 싶어서 떠는 것이죠. 80이 되신 어르신이 남들한테 잘 보여서 무엇 할까요? 근본적으로 더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취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늘 근심 걱정하게 됩니다. 무엇을 이루었는지 무엇을 받았든지 자기가 받은 것을 모르는 게 화병의 근원이에요. 노이로제는 자기가 가진 것은 모르고 갖지 못한 것만 생각하게 돼요. 스트레스는 계속 더 받으려고 하니까 근심 걱정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런 것 없이 사는 게 행복입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근심 걱정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자생력을 갖는 거예요. 스스로 살아가는 힘이 없는 데서 자꾸 문제가 생기지요. 자생력을 보려면 나무를 보면 돼요.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나는데 싹과 뿌리 중에 어느 것이 더 먼저 나올까요? 반드시 뿌리가 먼저 나죠. 뿌리가 나지 않으면 싹이 못 나와요. 뿌리 없는 나무는 없죠. 뿌리가 깊을수록 줄기가 높게 자라나요. 또 뿌리가 단단할수록 강한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태풍이 지나갈 때 보면 소나무는 좀처럼 쓰러지지가 않죠. 뿌리가 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는 쉽게 넘어가요. 아카시아 나무는 위로만 뻗어가고 밑으로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쉽게 쓰러지죠. 뿌리가 참으로 중요해요. 이것이 자생력이에요. 산에 올라가 보면 좁은 틈에 소나무가 자라죠. 소나무 뿌리가 바위를 뚫고 뿌리를 받고 있어요. 만져보면 나무가 쇠처럼 단단하고 추워도 가물어도 죽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자생력입니다. 그런데 어딘가에 의지하면 자생력이 없어져요. 내 뿌리로 내 인생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자생력이 생기면요, 항상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돼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스스로 구제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럴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자생력이 없고 자발성이 없으면 남들만 따라다니다가 상처받기 쉬워요. 그 상처받는 것이 화병이에요. 대부분은 남을 원망하기도 해요. 원망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바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자기 뿌리를 스스로 내리지 않고 다른 어딘가에 의지해서 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자존감이 있어야 해요. 대부분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기를 바라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지 않으면 아주 침울하고 괴로워합니다. 왜냐면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달린 것이죠. 다른 사람의 평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봤을 때 옳은 일을 했으면 옳은 것이에요. 내가 분명히 옳은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몰라준다고 거기에 매몰되어서는 안 돼요.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노이로제도 없어요. 자존감이 있어야 자각력이 생기죠. 스스로 강해서 쉬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강해지려면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존감을 가져야 해요. 스스로 만족한 능력이 있어야 하죠.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면 아무리 가져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힘이 행복의 기본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만족하면 오래 산 것이고 100년을 살아도 내가 왜 100년밖에 못 사나 하면 자족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소유와 자족은 달라요.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이 중요합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오늘 죽는 것으로 만족한다 하면 끝이에요. 이것이 자족입니다. 자족을 하면 어떤 변화가 와도 항상 만족합니다.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만족합니다. 자족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든 항상 만족하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자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느냐면요. 나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전부 나를 위해서 사는데 나는 무엇인가입니다. 그러나 나는 단순하죠. 몸을 떠나서 내가 따로 살 수 없어요. 그럼 이 몸이 무엇일까요? 몸 전체가 전부 마음이에요. 코로 숨을 쉬지만 내가 숨을 쉬었다라고 하고요. 손이 움직이지만 내가 움직인다라고 해요. 발이 걸어가는데 내가 걸어간다라고 우린 말하지요. 눈이 보이지만 내가 본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몸에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는데 눈도 나이고 손도 나예요. 어떤 사람이 손으로 딱 때리면 당신이 왜 날 때리느냐고 우린 말하죠. 손이 아니라 나이고 눈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기도 해요. 그것을 우리는 불성이라고 해요. 불성이 곧 나이고요. 불성은 상당 아정이라고 해서 항상 즐겁고 참된 나이고 깨끗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불성이라는 것을 아는 게 자기를 아는 것이라고도 해요. 코로나19가 불러온 변화 가운데 새로운 삶의 방식인 미니멀 라이프가 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는 절제를 통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은 물건만으로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뜻합니다. 최근 코로나 미니멀 라이프라는 용어가 생길 만큼 전 세계에 미니멀 라이프 바람이 불고 있어요. 미국의 비즈니스 전문 매체인 패스트 컴퍼니가 코로나19가 맥시멀리즘의 종말을 가져왔다라는 주제의 기사를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 외출량이 줄고 실내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공간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어요. 그간 켜켜이 쌓아두고 있던 물건이 동선에 거슬리면서 탁 트인 쾌적한 공간을 위해 비움을 시작한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미니멀리스트로 전향하는 이들이 늘어난 셈이지요. 미니멀리스트로 간소한 삶을 지향하는 이들은 물건을 잔뜩 사들이는 사람들의 습관은 고된 마음을 보상받기 위한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물건을 마구 사들임으로써 스트레스를 일시적으로 풀고 마음의 공허함을 단숨에 채우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살림이나 육아, 학업,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고됨을 보상받기 위해 물건을 사들이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생각보다 보상의 대가는 길지 않아요. 딱히 살 것이 없는 날에도 괜히 쇼핑센터를 가서 세일이라도 하면 쉽게 물건을 사들이죠.
개인차가 있겠지만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쇼핑에서 찾았던 지난날의 우리의 각자의 모습은 아닐까 합니다. 이제 와서 회상해보니 스트레스를 해소할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해 물건으로 해소하려 했고 순전히 감정으로 소비했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좋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물건들이 여기저기 방치돼 집안이 어지럽혀진 데다 물건이 공간을 독식하는 모습을 보며 답답해졌고 살림의 피로 또한 나날이 커지진 않으셨나요? 마음의 고됨을 보생받고자 물건 사들이지만 그 기쁨은 잠깐이고 스트레스는 후회와 함께 더 커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고 지친 나날을 반복하는 요즘 미니멀 라이프를 한번 시작해보세요. 일단 한번 비워보자며 집안 곳곳의 물건들을 팔거나 버리면서 하나둘씩 물건을 비워나가보세요. 사친 물건이 사라지면서 끝이 보이지 않던 집안일도 간편해지고 여유 공간도 부쩍 넓어진 것을 체감하시게 되실 겁니다. 복잡하고 답답했던 마음이 깨끗이 비워지고 밝아지는 느낌 또한 덤으로 얻으실 수 있으세요. 점점 비워내시면 재밌는 것은 비워지는 물건들이 대부분 직접 돈을 주고 구입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필요하지 않고 쓰지도 않으면서 그동안 정말 쓸데없이 열심히 번 돈을 낭비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비우기 습관을 통해 물건을 사는 집이 아닌 사람이 사는 느낌을 비로소 갖게 되실 것이며 물건에 대한 소유욕을 버리니 많이 가진 이들과 자신을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도 확실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물건으로 인한 생각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부분들로 확장되실 겁니다. 온전히 스스로의 삶을 인정하고 앞으로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실 거예요. 미니멀 라이프에는 5단계가 있다고 해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단순한 정리를 말해요. 내게 꼭 필요한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미련 없이 버리세요. 주변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게 미니멀 라이프의 기본입니다. 2단계는요, 나눔은 필수라는 거예요. 내게는 필요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유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이웃과 나눔하세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3단계는요, 간소화하기예요. 생활의 모든 부분들을 간소화시키세요. 예를 들면 책상 위를 깨끗이 하고 반찬 가짓수를 줄이고 소지품을 줄이는 일이 일상화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필요한 구매예요. 싸다란 이유로 구매하지 않고 내게 꼭 필요한 물건을 사세요. 이 아니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물건을 사는 것이 돈과 시간을 아끼는 일입니다. 5단계는요, 내면의 돌보기예요. 미니멀 라이프를 이어가려면 마음을 정리하고 휴식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마음으로는 생활을 단순화시키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오롯한 스스로의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희망하신다면 지금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인생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사고 느껴보고 경험해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주어진 시간 내에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 값진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니멀 라이프의 최종 목표는요, 행복한 생활임을 믿고 평온한 스스로의 일상을 느껴보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은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원심의 가족 여러분들, 코로나19가 소멸되어 100날까지 평온한 일상이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